이번 시간에는 체육영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체육영재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세밀한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재라는, 우선 체육영재를 알아보기 전에 영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방면에 가장 유명한 분이 렌주리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쇄골이 개념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첫 번째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재는 아주 IQ가 높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평균 이상 정도만 되면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높은 창의성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뭘 하고자 하면 아주 악착같이 하는 그런 과제 집착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쇄골이 개념에 해당하는 지능, 그러니까 운동선수한테는 신체적 운동 지능을 말하겠죠.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 동작 조절력이 좋답니다. 어떤 동작을 하면 이렇게 얼른 캐치를 하면서 그걸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이 뛰어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움직이더라. 세 번째,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 이겁니다. 뭐 이렇게 조립한다거나 해체한다거나 뭐 다시 맞춘다거나 이런 걸 잘하더라는 거죠. 네 번째, 리듬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박자 감각이 좋으며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더라.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피로회복력이 남들보다 빠르거나 우수한 것 같은 것이 이제 치영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 이제 쇄골이 개념의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신의 운동 능력이 내가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못했다고 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하고자 열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조바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바상거리고 악착성 있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재는 또래보다 일찍 능력을 나타내고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호날두 선수는 뭐 어릴 때 축구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축구를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니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창의력은, 그러면 이 선수들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 창의력이 뛰어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신체 특성과 발달이 빠른 것이 특징인데, 근데 마라도나나 펜싱의 남현희 선수는 키가 작아서도 불구하고 이제 영웅이라는 칭을 받았는데 순발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키하고 몸무게, 팔과 다리, 손발이 크거나 길고 성적으로도 좀 성장이 빠른 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호날두도 있고 박세리 선수도, 양학선도 있고 페더러도 있잖아요. 그런데 박세리 선수도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남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염제를 판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금방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늘 학생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봐도 얘는 뛰기 빠르다라는 사람보다 던지기를 더 멀리 한다, 뭐 제자리 멀리 뛰기를 많이 한다, 이런 선수들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교육해야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성취를 더 많이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스타인 장미란, 박태환 이런 선수들은 다 체격이 장대했었죠. 원래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이제 뭐 자꾸 나쁜 길로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흔한 그 육상도 전국의 육상팀이 120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각 시청이나 군청에서 하는 육상팀이 120개나 되고,
연봉이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이게 취업하기도 좋다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이미 바드라는 선수가 나오네요. 제이미 바드 선수는 14살에 그 애를 낳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계속 공사판에서 일하고 가서 7부 리그까지 있다는데요. 7부 리그, 6부 리그에서 운동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발탁이 돼서 지금은 레스터 시티의 뭐 득점왕이잖아요. 이런 선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 사람의 심장은 자기 왼쪽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두 손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 어떤 사람 찍어보니까 너무나 큰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비정상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한 사람을,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데려다 찍어보니까 심장이 더 크더라.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포츠 심장이라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심장이 아주 커진다.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그 연구 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척추가 삐뚤어지거나 이럴 때 예전엔 다 자세가 불량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거 정설이 아닙니다. 다 운동 부족입니다. 그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이 약화되니까 이렇게 척추가 쉰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사람의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 킬로니까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거는 그 긴 혈관이 햇빛에 노출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혈행이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포츠 영재의 특징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지능은 기술 습득을 빨리 한다는 거고,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좋고 조작 능력이 좋으며, 그 다음에 그 리듬, 박자 관념이 좋더라, 이런 얘기고, 신체 성장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스타 장미란, 박태환, 김연아는 보통 수준이지만 박찬호 이런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보다 체격이 월등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마라도나나 남현희처럼 작지만 순발력 좋고 아주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은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